현재 제가 인터넷에서 이 화교라는 단어를 검색해 놨습니다. 여러분, 이 화교라는 이런 단어 들어보셨나요? 이 단어는 예전에는 신문이나 TV에 많이 나온 것 같은데, 요즘은 거의 들어보지 못하는 단어 아닙니까? 화인이라고 또 부르기도 하고, 뭐 화교라고 또 부르기도 한다고 하네요. 자, 이 화교의 진실을 알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또 하나의 충격을 받는 내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일단 제 화교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이거는 이제 위키백과 내용인데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화교는 중국인 지순으로 다른 국가에 사는 중국인들을 말하는 단어이며 한국권에서는 화교라고 통칭한다. 해외에서 가전 탄압을 받아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아시아의 유대인이라는 별칭이 있다. 대부분 서양 열강과 일본이 중국에 설치한 상하이, 산둥, 북경, 심양, 다롄 등 식민지의 중국에서 동남아 등으로 끌고 간 쿨링 한인 노예들이다. 한국, 동남아시아, 미국, 일본,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러시아 등에 거주하고 있으며 그 수는 약 4천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주로 산둥, 심양, 상하이, 북경, 다롄, 간동, 복경계가 많다. 자, 여기에도 보면은, 이, 화교를 이제 부르는 사람들이 이제 중국인이라고 설명을 하고, 이제 한인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예전에 이제 서양에 이제 끌려갔는데, 이제 노예로 이제 많이 끌려갔다고 설명을 하는데, 근데 중화인민공화국이 노예로 서양에 많이 끌려가셨나요? 우리나라 이제 고려인들이나 이제 조선인들이 서양에 많이 끌려가거나 일본에 많이 끌려갔다, 이런 거를 많이 들어봤죠. 그러니까 여기 화교를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이제 중국 중화인민공화국 또는 대마 중화민국에서 태어난 중국 국적을 유지하면서 해외에서 이민자로 체류하는 사람을 일컫고, 한국권에서는 화교, 화인, 화예를 구분하지 않고 화교라 부르는 경우가 많다. 자, 화인은 체류국의 국적을 취득한 사람, 넓은 의미로는 화교, 화인, 화예를 구분하지 않은 때는 화인이라 부른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러면 화교가 여기 나온 것처럼 중국 중화인민공화국하고 대만 중화민국을 이제 사람들을 의미한다, 이제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뭐 서양의 화교라고 되어 있네요. 청나라 이전은 네덜란드와 포르투갈의 노예 무역으로 인해 많은 중국인들이 유럽 등지에 노예로 이제 팔려가기도 하였으나, 이들은 화교하는 집단을 형성하지 못했다. 노예 무역에 의해 끌려간 많은 중국인들은 제외하거나 해외에는 중국인들이 거의 존재하지 않았으나, 청나라 말기부터 중국인들은 강제 노역으로 인해 동남아, 미국, 유럽, 호주 등으로 보내지게 된다. 당시 청나라 서양 열강에 의해 경제적 수탈과 막대한 외상금에 시달리고 있었고, 수많은 중국인들을 강제로 모아 동남아, 미국, 호주, 남미 등의 해외 노역을 보내 외화를 벌어오게 하였다. 뭐 이런 다양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이제 화교 내용도 있네요. 한국에 있는 화교들은 중국인 혼혈 아들이다. 이 중국인들은 중국에 있을 때 예전부터 몽골인과 만주족의 지배에 의해 강제로 몽골인과 만주족이 혼혈화되기도 하였다. 한국의 화교 사회가 정착하기 시작한 것은 19세기 말이며 이모군란으로 군인들이 인천에 있을 때 그들의 식사와 허드렛 일들을 도우기 위해 파견된 청나라 소장농가, 노비 등 하층민 중국인 남성 여성들이 인천에 건너왔고 생업을 위해 상업을 하였다. 군인들은 몇 년 지나고 모두 돌아갔지만 이들은 청나라의 보호를 받지 못하여 돌아가지 못하고 인천에 살기 시작했고, 청나라는 서양 혈강들의 거의 반식민화되면서 식민지와 조개지에 대한 중요성을 알게 되면서 임모군란을 핑계로 조선을 속국으로 명시하고 서양 열강들처럼 인천에 조개지를 설치하였다. 뭐 이런 내용도 볼 수가 있네요. 그리고 일제강점기 때 화교에 의해 강제적인 수탈에 의해 조선에 약 1억 엔이라는 자본 유출이 있었고, 이로 인해 조선인들과 일본인들에 의해
만보산 학살 등도 일어났으며 조선인들이 화교들의 후한무지에 폭동을 일으켜 화교 배척 학살 사건이 일어났다. 여기 이제 만보산 학살 운동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이 만보산이 어디일까요? 한번 찾아볼까요? 만보산 사건이라고 하네요. 만보산 사건은 1931년 7월 1일 중국 만주 지리선 장춘시 간동성 쌍빙호에 있는 만보산 지역에서 대량 이주한 조선인과 중국인 농민 사이에서 수로 문제로 발생된 이제 사건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네요. 이런 이미지를 이제 보여주고 있네요. 이게 이제 만보산 사건이라고 하네요. 만주 지역 이런 곳을 이제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만저우리, 만주철도, 만보산. 여기에 있네요. 여기 만보산이라고 되는 것 같습니다. 학예에 대해서 이제 한번 알아봤는데요. 여기 위키백과에 나오는 것처럼, 화교라고 하면, 이제 보통적으로 이제 화교는 중국 중화인민공화국 또는 대만 중화민국에서 태어난 중국 국적을 유지하는 사람들이라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이 내용을 하면 중화인민공화국 사람들이 이제 화교인이라고 우리는 보통 알고 있죠. 자, 그런데 요즘 이게 핫하게 뜨는 거 있지 않습니까? 자, 구글 MS 챗 GPT라는 열풍에 AI 챗봇 경쟁 무대 붙었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요. 구글에서 공개한 인공지능 있지 않습니까? 자, 그 내용이 이제 충격적인 내용이 이제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글의 인공지능에 버금가는 또 마이크로소프트 MS 사이트에도 하나 이제 공개를 했다고 합니다. 구글의 거는 이제 바로 이제 이용하면 되는데 MS 사이트는 신청을 해가 그쪽에서 허락을 해줘야 이제 사용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저는 좀 들은 것 같습니다. 자, 요거 이제 한 채널을 이제 보는데요. 자, 여기 이제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봅시다. 자, 챗 GPT 학교는 한국인, 해외 거주 중국인과는 다르다. 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보시는 이 채널은 리사 베어 영어 레슨이라는 이런 채널이 되겠습니다. 아마 이분은 영어 강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영어도 잘하시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댓글을 하나 달았습니다. 자, 인공지능이 우리 역사를 찾아주고 있네요. 명성황후는 명나라인이라고 미국 서적에 적혀 있어요. 실록의 기록을 분석해 보니 경복궁이 대륙 난징에 있는 난징궁으로 나옵니다. 현재는 형태만 있죠. 세상에 의문이 있는 질문을 많이 해 좋은 영상 많이 올려주세요. 제 채널 구독자분들에게 알려주려 합니다. 제가 이렇게 달았습니다. 자, 여기서 올려놓은 이 채널의 내용을 한번 잠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우리는 화교를 중국 이외의 나라, 즉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인으로 그렇게 알고 있죠. 그래서 챗GPT에게 화교가 해외 거주 중국인이냐고 물어봤습니다. 놀라운 답변을 해줍니다. 챗GPT는 화교는 한국인이라고 합니다. 네, 처음 시작은 이랬습니다. 챗GPT에게 화교와 해외 거주 중국인에 대해서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놀랍게도 챗GPT는 화교는 한국인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화교 is a term used in Korea. 화교라는 말은 한국에서 사용하는 용어라는 거예요. 즉, 한국 이외의 나라에서는 화교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이 말은 to refer to people of Korean descent. 한국인 혈통을 지닌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다만 who live outside of the country, 한국 이외의 해외에서 거주하는 Korean descent, 한국인 혈통을 지닌 한국인을 가리키는 말이 화교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대부분은 화교는 해외 거주 중국인으로 알고 있는데 해외 거주 중국인은 뭐라고 했을까요? Overseas Chinese는 refers to people of Chinese descent. 중국인 혈통을 지닌 사람들, 즉 중국인이라는 겁니다. 다만 중국 이외의 나라에서 살고 있을 뿐이라는 거죠. 이렇게 챗GPT는 화교는 한국인, 그리고 그냥 해외에 거주 중인 중국인은 화교가 아니라 그냥 중국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화교 and overseas Chinese, 화교하고 해외에서 거주하고 있는 중국인은 distinct group이라는 겁니다. 별개의 집단이라는 거예요. With their own unique histories, cultures and experiences. 역사도 서로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경험도 다른 별개의 집단이라는 것입니다. 자, 챗GPT가 화교는 한국인이고 해외 거주 중국인은 중국인으로서 서로 다르다고 해서 거듭 확인했어요. So, 화교 is Korean, while overseas Chinese are Chinese, right? 즉, 화교는 한국인이고 해외 거주 중국인은 중국인이라는 거지? 이렇게 물었더니 Yes, that's correct.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화교가 한국인인데 in Korea에서는 we call 화교 Chinese. 우리는 화교를 중국인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다면 그것은 that can be a serious misleading conception, right? 그것은 매우 심각한 진실을 오도하는 개념일 수 있겠구나 라고 했더니 yes,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In the case of 화교의 경우에는 it's important to recognize and respect their Korean identity. 화교의 한국인이라는 그 정체성을 recognize, 인정하고 and respect, 존중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Even if they may have cultural or familial connections to other countries or communities. 비록 화교들이 문화적으로 그리고 그 혼인 관계로 다른 나라들하고 좀 더 밀접한 그런 모습을 보인다 하더라도 여전히 그들은 Korean identity,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있다는 것. 화교가 한국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택동 문화혁명 때 화교들이 동남아시아로 도피했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역사적인 사실이죠. 그래서 그 질문을 했더니 챗GPT는 놀랍게도 화교 한국인뿐만 아니라 중국인도 도피를 했다는 것입니다. Many ethnic Chinese, 중국인들, 많은 중국인들도 also migrated to Southeast Asia로 도피를 했다는 거예요. During this period, 이 문화혁명 시기 동안 due to political instability and economic hardship 때문에 정치적인 불안과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즉 문화혁명 때 중국 대륙에서 도피한 중국인들을 전부 화교라고 부르는 것은 오류라는 것입니다. 화교와 중국인 모두 도피했다고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런 말을 덧붙여요. 화교는 ethnic Koreans라는 거예요. 한국 민족이라는 겁니다. With ancestral ties to Korea. 조상 대대로 한국인인 한국 민족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their experiences and cultural backgrounds. 화교의 경험과 문화적인 배경이 may differ,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From those of ethnic Chinese in China or elsewhere. 중국 혹은 중국 이외의 나라에서 살고 있는 중국인의 경험과 문화적인 배경과는 다를 수도 있는 그런 한국인, 화교는 한국민족, 조상대대로 한국민족이라는 것입니다. 자, 1960년대와 70년대에 한국 정부가 화교 탄압 정책을 쓴 것은 잘 알려져 있죠. 챗GPT가 화교는 한국인이라고 하니까 궁금해졌습니다. 그러면 당시 한국 정부도 화교가 한국인임을 알았는지, 즉
한국 정부가 당시에 화교가 한국인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탄압을 했는지가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질문을 했더니 네,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리사의 영어 레슨. 챗 GPT, 화교는 한국인, 한국 정부는 알고 있었다. 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을 보면 우리 민족이 화교인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구글 인공지능이 말해주는 것 같이 중국인하고 화교는 다른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영상 이제 막판에 이제 보니까 이 인공지능이 답변한 내용은 자신이 지우지 않았는데 삭제된다고 이제 그렇게 설명하는 내용이 보여줍니다. 그거는 이 인공지능을 관리하는 그런 회사 쪽에서 세계 역사를 알지 못하도록 관리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봐도. 자, 이 내용으로 보면 우리 역사를 알지 못하도록 막는 세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챗 GPT가 답변한 내용이 이제 자동으로 이제 삭제된다. 이제 그렇게 많이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화교라는 거는 중화인민공화국이나 대만 중화민국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인을 말한다. 이제 그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 한인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것이 누구의 민족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럼 한인 노예들이 많이 서양으로 팔려갔다는데, 그럼 도대체 누구의 민족이 많이 팔려갔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자, 분명히 중국인하고 이 화교를 구분해야 된다. 즉, 이 화교는 우리 민족이지 중화민공화국이 아니다. 이제 그것을 설명하는 인공지능의 챗GPT의 답변을 이제 보셨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있죠. 자, 이상한 역사, 자, 윤봉길 선서문에 중국을 침략하는 적의 장교를 도록한다. 자, 윤봉길이 선서문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좀 이상한 내용 아닙니까? 나는 적성으로서 조국의 독립과 자유를 회복하기 위하여 한인 애국단의 일원이 되어 중국을 침략하는 적의 장교를 도록하기로 맹세하나이다. 자,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 이 내용으로 보면 중국을 침략하는 이렇게 적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는 역사관으로 이 한반도 땅에 이제 독립을 하기 위해서는 조선을 침략하는 또는 고려를 침략하는 이런 무리를 장교를 도록한다 이렇게 맹세를 해야지 왜 중국이라는 이 단어를 집어했을까요? 자, 여기도 보면 중국이라는 그 문장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바로 우리 민족이 이제 화교인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는 그런 의미죠. 그렇기 때문에 이 화교인이 중국 대륙에 이제 살고 있었다는 거죠. 바로 이 내용이 우리 민족이 중국 중원을 이제 다스렸다. 이제 그것을 알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이제 알고 있었다.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해주는 경우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거의 내용을 거의 다 들었는데요. 그래도 한 번 더 정확히 이제 확인하고 이제 싶으시다면은 여기에 이제 리사의 영어 레슨 이 채널을 다시 방문해 가지고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학교는 한국 해외 거주 중국인이 아니다. 우리나라 사람을 이제 부르는 말이다. 이제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챗GPT에게 화교가 해외 거주 중국인인가? 제가 물어봤습니다. 놀라운 답변을 해줍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원문 내용을 보면 자아공 관령 우한 발효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서쪽에는 대관령이 있고 동쪽에는 발해가 있다. 이게 이제 거꾸로 조작 번역해 놓았다. 바로 역사의 조작의 이제 산물이다.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렇게 영상에서 비정을 했습니다. 제가 태조 이성계께서 여기에 남경에 지금 현재로는 난징 시지가 되죠. 여기에 보면은 수도를 정했다 이제 그렇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이제 대륙이 이제 조선이었다 이렇게 이제 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 발해를 이렇게 발해만에 있는 요것에 이제 제가 이제 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서서의 내용을 봤을 때 발해를 중심으로 했을 때 서쪽에 대관령이 있다 이제 그렇게 설명이 되니까 그 아래쪽으로 이동하면 거기가 이제 조선이다. 태조 이성계가 만든 나라이다. 이제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태조 이성계께서 나라를 만드실 때 동경, 서경, 개경 이렇게 3경을 만들었다. 제가 설명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아래쪽에 보면 동경, 서경, 개경 3경의 형태로 그 만분의 1도 여기에 방불 할 수 없는 것이다. 자, 아름답고 훌륭하구나. 자,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훈민정음 언어는 한문으로 쓰여진 훈민정음 해례본 중에서 어제 서문과 예의구분만을 한글로 풀이하여 가능한 것이다. 훈민정음 해례본은 완전한 책의 형태를 갖춘 단행본이지만 언해본이라고 통칭되는 훈민정음 언어는 일권 책머리에 실려 있다. 이는 중세 한국어의 모습을 알 수 있는 중요한 문헌 자료이다. 조선의 4대왕 세종대왕은 훈민정음을 최초로 창제하고 훈민정음 해례본을 반포한다. 그러나 이 해례본은 한문으로 작성되어 있어 한문에 조예가 있는 사람만이 읽을 수 있었다. 이후 7대왕 세조가 즉위한 후 세종 때 만들어진 훈민정음을 백성들에게 좀 더 널리 알리기 위한 목적에서 해례본이 서문과 예의 구분을 한문에 무지한 사람들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완전히 우리말로 언해 윤문 번역하고 훈민정음으로 기록하여 전국에 배포한 책이다. 여기에는 이런 내용이 있다. 중국은 황제 계신 나라이니 우리나라다 상담의 강남이라 하느니라. 우리의 땅은 정확히 가르쳐주고 있지 않은가? 그 고토황제가 계신 강남이 조선의 수도라고. 훈민정음 은혜 내용을 보면 그것을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이 있겠습니다. 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많이 이제 설명을 드렸지만, 자, 뚱국, 동국은 황제에 계신 나라이니 우리나라 상담에 강남이라 하느니라. 자, 이때 태조 이성계가 강남에 나라를 만들고 거기에 이제 도읍지를 이제 만들었기 때문에 훈민정음 언어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바로 중국, 동국은 황제가 계신 나라이고 그것이 우리나라다. 그리고 흔히 하는 말로 강남이라 하느니라. 자, 이것으로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현재 양주시의 이제 홈페이지에 와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양주부를 설명해 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 자료도 예전에 많이 보여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시대가 조선 전기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뭐 경기도 양주시라고 되어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1395년부터 1413년까지 경기도 양주 지역에 설치됐던 행정구역이다.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가 도읍을 한양, 즉 예전에 양주로 옮기면서 양주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을 동천, 동리로 강제로 이주시키고 양주를 양주군으로 강등시켰다. 1395년 태조 4년에 고려시대 견주 지역을 다시 한번 이주시킨 후 백성들을 불만을 잠재우기 위하여 양주군을 양주부로 승격시켰다. 자, 여기 양주부로 승격을 시켰다. 그런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요. 태조 이성계가 도읍을 한양, 즉 예전에 양주로 옮겼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러면 태조 이성계가 도읍을 이제 양주에 뒀다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죠. 바로 이게 양주군을 이제 양주부로 승격시켰다는 내용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현재 우리 역사안에서의 한 자료인데요. 여기에 이제 삼경을 설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 삼경은 고려시대의 수도가 되겠습니다. 자, 한번 그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고려 시기에 설치한 세 곳의 별경이라고 하는데, 자, 11세기 초 남경 설치 이전에 서경, 동경, 개경, 삼경을 남경 설치에 의해서는 서경, 동경, 남경을 삼경으로 지칭하였다. 자, 혹은 서경, 개경, 남경을 삼경으로 칭하기도 하였다. 고려 초 태조는 고구려의 수도였던 평양에 서경을 설치하여 개경과 함께 양경을 두었다. 987년에는 성종 신라 수도였던 경주를 동경으로 승격시키면서 처음으로 삼경이 마련되었다. 자, 그러면 신라의 이제 수도가 동경이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자, 이후 1067년 문종 21년에 이제 문종 제위 기간에 양주를 거쳐 남경으로 삼고, 자, 여기 보면 양주를 남경으로 거쳤다, 그런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남경 궁궐을 건설하였으나 이는 1078년 문종 32년 이전에 폐지된 것으로 추정된다. 고려 후기까지 이어진 남경은 숙종 때에 건설된 것으로 1099년 숙종 4년에 양주 일대에서 틀을 살핀 후 1101년에 궁궐 등을 건설하기 시작하였다. 자, 이런 내용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내용이 하나 나오는데요. 1607년에 양주를 고쳐서 남경으로 삼았다. 자, 이런 내용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앞전에 다시 확인해 볼게요. 그러면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가 도읍을 한양격 예전에 양주로 옮겼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으니까 태조 이성계가 도읍을 정한 곳도 양주이고, 자, 고려시대 남경도 그 양주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 양주가 있던 지명을 찾으면 태조 이성계가 도읍을 정한 곳이 되고, 그것이 고려의 이제 남경이다, 이제 그런 소리가 되겠습니다. 자, 현재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 검색을 해놨는데요. 보통 우리 남경 그러면은 고려시대의 삼경의 하나이다 설명을 하고, 한영, 한성, 서울이다, 이제 그렇게 설명한 내용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한영, 한성, 서울은 현재 대한민국 서울을 의미하겠죠. 자, 현재 서울특별시를 이제 검색해 놨는데요. 바로 이 지점이 고려시대의 남경이고, 태조 이성계가 한양에 도읍을 뒀다는 그 지점이 되겠습니다. 바로 양주가 되겠습니다. 자, 실록에 양주라고 이제 검색하면 이런 내용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태조실록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태조실록 7권 태조 4년 6월 6일 무신 첫 번째 기사 한양부를 한성부로 고치다, 이런 내용에 보면은, 자, 한양부로 고쳐서 한성부로 하고 아잔들과 백성들을 견주로 옮기고 양주군이라고 고쳤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자, 이 원문을 한번 선택 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한양부로 고쳐서 한성부로 이제 바꾸고 견주로 옮기고 양주군이라 고쳤다, 이제 이런 내용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태조실록 11권 태조 6년 1월 24일 정축 첫 번째 기사 강원도 양주부로 승격시켰다. 강원도 양주를 승격시켜 부로 만들었으니 이는 임금의 외친 본관이기 때문이다. 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강원도 양주를 신격서 부를 만들었으니 이는 임금의 외친 본관이다,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원문을 확인해 보면, 자, 여기 보면 강원도 양주로 이제 승격시켰다는 내용을 볼 수가 있고, 이제 부로 만들었다, 그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임금의 외친이라고 하니까 태조 이성계에 이제 외가가 있는 지역이 강원도 양주인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아쪽에 태조실록 11권 태조영년 1월 24일 정축 세 번째 기사 보면 양주고를 승격시켜 이제 부로 만들었다.
즉 양주부로 만들었다. 이제 그 내용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양주군을 승격시켜 부로 만들었다. 네,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양주가 이제 군에서 다시 이제 부로 또 승격이 됐다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겠죠. 이 내용을 다시 종합해 보면 태조 이성계가 도읍을 한양으로 정한 것이 바로 양주이다. 이제 그 설명이 있고, 자, 이 양주가 고려시대에는 남경이었다. 이제 그런 내용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고지도 한 장을 보겠습니다. 자, 이 고지도는 제가 많이 이제 보여준 그 고지도가 되겠습니다. 1594년도 지도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한반도가 보이는데, 이곳에 한번 지명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지명을 이제 확인하니까, 자, 가운데 붉은 표시로 되어 있는 이것이 현재 경도라고 적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조금 더 확대해 보죠. 자, 그러면은 요 위쪽에 보면 여기 송도로하고 이제 붉은 색으로 이제 적혀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송도가 고려시대 개경이 되겠습니다. 이제 수도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요 송도에서 이제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이것이 남경이 됩니다. 자, 남경이라는 지명은 앞전에 제가 확인을 했잖아요. 태조 이성계가 한양을 둔 곳, 그것이 남경이고 거기가 양주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고려시대에 남경도 양주라고 이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 내용에 보면은, 우리가 현재 이 서울이라고 하는 이 도시가, 고려시대에는 남경이고, 조선시대에는 한양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우측편에 이 지명을 한번 봅시다. 여기 양주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양주라고 되어 있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전에 설명해 있는 내용으로 보면은, 현재 이 경도라고 적혀있는 이곳이 수도라고 표시가 되면 안 되고, 여기 양주라고 적혀있는 여기가 수도가 이제 표시가 돼야 되죠. 그런데 현재 보면 이 양주가 수도로 표시하는 데 있고, 바로 왼쪽 편에 이렇게 수도가 표시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이 한반도는 태조 이성계가 만든 한양이 아닌 것으로 확인됩니다. 태조 이성계가 양주에 이제 도읍을 했다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양주가 수도로 표시가 되어 있어야 되죠. 그런데 그 이치에 맞지 않는 그런 지명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륙으로 한번 이동해 볼게요. 자, 대륙으로 이동하면은 여기에 남직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남직내는 명나라의 남경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황성이라고 적혀 있죠. 바로 황제가 계신 곳인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 그런 지도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훈민정음 은혜에 보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 같이, 자, 동국은 황제가 계신 나라이니 우리나라다. 그리고 상담에 흔히 하는 말로 이제 강남이라고 합니다. 바로 그것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황성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황제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측 편에 보면은 여기 양주부라고 나와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양주부 강도현이라고 이제 적혀 있는데요. 자, 실록으로 이제 다시 이제 돌아와 보면은 강원도 양주를 승격시켜 부로 만들었으니 이는 임금의 외친 본관이기 때문이다. 이런 내용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 여기 강원도 양주, 즉 태조 이성계에 외가가 있는 본관이다.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양주부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이 이제 그럴 가능성이 있다. 이제 예측해 볼 수 있는 그런 지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보면 강원도를 언급해 주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팔도를 검색해보면 우리는 보통 강원도로 가면 지도로 보는 것 같지. 여기 경상도 바로 이쪽에 경기도 오른쪽 이 부분이 이제 강원도라고 지명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강원도에 한자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셨나요? 자, 강원도. 자, 이 뜻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원도의 한자의 뜻을 보면 강, 큰내, 양자강. 자, 양자강이라는 그 뜻도 내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큰 강일 수도 있고 뭐 양자강일 수도 있다.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리고 근원원, 근원, 들, 벌판, 용서하다. 즉 강원도에 있는 이 강은 큰 벌판이다, 들판이다. 이제 그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길도, 그런 기능, 방법,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는 강원도라는 그 지방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제 도의 명칭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강원도라는 뜻은 큰 강이 많은 지역이고 그리고 그것은 평평한 지역이다, 들판이다. 이제 그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들이라는 뜻이 있는 것으로 보니까 그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한민국 한번 지도를 한번 봅시다. 자, 우리나라 지도를 이렇게 확대해 보면 서울특별시 바로 쪽 부분이 현재 강원도로 이제 예측되는 지점인데 여기가 들판인가요? 자, 여기는 들판이 아니고 산이 많은 지역이죠. 자, 그리고 강원도에는 강이 많은 곳이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큰 강이 있다고 설명하십니다. 그러면 강원도는 큰 강이 많고 평평한 들판이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되죠. 그런데 우리나라 이 한반도 강원도의 이름을 따져봐도 이 지형 형태가 맞지 않는 경우로 확인이 됩니다. 자, 그러면 대륙 쪽으로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륙을 보면 현재 요 난징시라고 적어 놓은 게 이것이 바로 대륙의 남경 그곳이 되겠습니다. 자, 이곳을 한번 확대해 보도록 하지요. 자, 그러면은 강원도의 그 뜻을 이제 확인했을 때 대륙 남경 쪽을 보면 자, 이 지대가 다 평평한 지대죠. 자, 왼쪽 이 지형을 보면 검은색 형태의 녹색 지형으로 이렇게 진하게 칠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산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러나 난징시의 남경 쪽을 보면 여기는 이제 산이 거의 없고 자, 평평한 지형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들판 지역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에 강이 보이고 있습니다. 아주 커다란 강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흐르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것이 바로 양자강이 되겠습니다. 자, 앞쪽에 강의 뜻에 보면 양자강이라는 그런 뜻도 있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바로 이 부분이 강원도가 되겠습니다. 자, 평평한 지역이고 이 강이 많이 있는 지역이다. 여기 보면 강이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이제 표시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죠. 여기 호수도 있고 바로 이 지역이 강원도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강원도가 이 지역이면 그 아래쪽은 경상도가 되겠죠. 자, 한번 표시를 한번 해볼까요? 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으면 자, 여기가 강원도 그리고 이 아래쪽이 경상도 그리고 여기 중간이 전라도 자, 이 왼쪽이 이제 충청도 자, 이런 형태의 십자선을 그었을 때 이렇게 비정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중간쯤이 여기가 경기도가 되겠죠. 자, 이 내용은 예전에 제가 동궁이여지 승담의 기록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제가 예전에 요거 보여드렸잖아요. 방위표시. 여기 영안, 함경,
강원도,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황해도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비정할 수 있다. 이제 그런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이 충청도는 조금 더 아래로 내려가야 되겠네요. 자, 요 충청도는 자, 이쯤 되지 않나 이제 싶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비정이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바로 강원도인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 강원도가 현재 이 한반도 이쪽 서울 옆에 이쪽 부분으로 이동된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강원도가 아닌 경우가 되겠습니다. 1785년도 대청 강요도를 보고 있는데요. 이것은 일본 국립국회도서관 소장용이 되겠습니다. 자, 현재 이 강원도라고 예측되는 대륙 지점에 한번 확대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지도를 보면 지명 형태를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에 이제 강남이라고 적힌 것을 볼 수가 있죠. 강남. 자, 훈민정음 언어에 보면 강남이라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위쪽은 이제 양자강을 표시해 주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앞전에 한문 그 뜻을 확인했잖아요. 강원도의 그 한문의 뜻을 확인했는데 여기 이제 양자강을 표시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양주라는 지명을 이제 찾는 것이 중요한데요. 여기 보면 고양주라고 이제 표시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고양주는 바로 예전에 양주였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죠. 그러니까 이 강남이라는 지역이 예전에 양주였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위쪽에 보면 남경이라고 이제 적힌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양주라는 이 지명을 통해 가지고 이제 현재 이 난징시가 예전에는 고려의 수도 남경이었고 태조 이성계가 만든 양주가 되겠습니다. 자, 양주부 내용을 다시 한번 하게 보면 조선왕국은 태조 이성계가 도읍을 한양 즉 예전에 양주로 옮기면서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으니까 한양이 바로 즉 양주다 그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고 자 고려의 남경이 여기 보면은 바로 양주다 이제 그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바로 여기 강남이라고 적혀 있고 남경이라고 적혀 있고 고양주지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 이것이 바로 태조 이성계가 만든 한양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태조가 압록강을 건너 쳐들어온 홍건적 무리를 격퇴하다. 자, 이 내용에 보면 홍건적, 이평장, 반성사유, 관선생 여기 주원수라고 나오고 있잖아요. 자, 이 주원수가 태조 이성계에게 목이 베이고 참수됐다는 내용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주원수가 명나라를 만들었다는 것은 거짓말이 되고 허구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태조가 조민수와 함께 유화돼서 회군하다 바로 이 내용도 거짓이 되겠습니다. 태조가 명나라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외화도 회군이라는 거 있을 수가 없죠. 자, 이 지도도 일본 도쿄에서 보관하고 있는 지도가 되겠습니다. 대명 9번 망국 인저 로정 전도라고 하는데요. 자, 이것도 대륙 쪽에 난징시 부분을 이제 확대를 해보면 그 명칭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 내용을 보면 고, 남경, 양주지라고 이렇게 적힌 것을 볼 수가 있죠. 바로 요 남경이 예전에는 이 남징시가 양주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지명이 되겠습니다. 대청강요 다시 돌아오면은 양주라는 지명을 또 볼 수가 있는데요. 위쪽에 보면은 여기 이제 양주부라고 되어 있죠. 여기 강도라고 되어 있으니까 강도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조 이성계가 아마도 외가가 이쪽 부분이 아닌가 이제 생각됩니다. 같은 이제 양주의 이제 지명을 이제 갖고 있으니까 예측해 볼 수 있는 그런 지명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앞전에 그 양주의 지명으로 이제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 한반도로 이제 비정을 했을 때는 여기 양주가 수도로 돼야 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반도하고는 맞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표시되어 있는 대륙의 난징, 이것이 바로 강원도이고, 태조 이성계가 도읍을 정한 양주, 즉 한양이 되겠고, 이때 이제 고려의 수도인 남경이 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 모든 지명이 이쪽 서울특별시 이쪽으로 이동되고, 여기 한반도 강원도 쪽으로 이동된 경우가 되겠습니다. 바로 우리의 역사는 근세의 역사 조작으로도 이렇게 대륙의 역사가 다 한반도 쪽으로 다 이동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고지도와 여러 가지 자료의 내용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거로 보면은 정말 우리나라 역사가 정말 안타까운 역사가 되겠습니다. 자, 많은 나라들이 자신의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의 역사를 가져가고 조작질을 해놨다는 것을 이것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바른 역사의 증명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옛 땅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한 번 더 말하지만 중화인민공화국은 우리 대한민국의 본토 땅을 다시 돌려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대학이나 교수들은 우리의 역사를 거짓으로 가르치는 경우가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 안타까운 대한민국 역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일본이라는 지역은 바다의 동쪽으로 이제 만리, 즉 5,000리에 위치하고 있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 또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요. 그러면 일본의 위치와 이제 수도를 알아야 되겠죠. 사실 이 내용은 조선의 통신사가 일본 국왕이 있는 대로 이제 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일본 국왕이 있는 곳은 이것은 수도라고 예측이 되죠. 그래, 일본의 이제 수도에 통신사 고도국종이라는 사람이 일본 국왕의 서신을 받아가 조선의 수도에 온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사정전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조선의 수도에서 일본의 수도에 가서 그래서 일본 왕한테 서신을 받고 그 쪽지를 가져와가 다시 조선의 궁에 돌아왔다. 그런 의미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일본의 수도의 위치를 확인해야 됩니다. 자, 일본의 수도 위치는 제가 예전에 한번 영상을 안내해 드렸죠. 1832년 일본 지도로 보면 일본의 수도는 도쿄가 아니고 교토이다. 일본의 수도가 교토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지금은 일본의 수도가 도쿄라고 배우잖아요. 그런데 1831년 고지도를 분석을 통해 일본의 수도를 확인해보면 교토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자, 대륙 쪽에 북경, 북직내하고 남경의 중국 쪽 수도하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경복궁의 이제 수도를 표시해놨고,
자, 일본의 수도 교토. 현재 우리가 앞전에 제가 설명을 드린 것 같이 1800년 이후에 이제 만들어진 교토 수도하고 그 이전에 도쿄 수도 제가 표시를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 일본의 거리가 바다의 동쪽으로 1만리에 이제 거리에 있다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조선 왕조 시력의 길이가 1만리가 5천리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5천리의 길이를 이제 킬로미터로 환산하면 1963km가 되겠습니다. 뭐 뒤에 이렇게 소수점 자리는 뭐 잘라낸다 하더라도 1963만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의 조선의 수도가 보통 이 경복궁에 있다고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면 경복궁에서 자, 일본까지 이제 거리를 이제 계산을 해보면 알 수가 있겠죠. 자, 한번 측정을 해 보도록 하죠. 자, 요렇게 한번 이동해 거리 측정해 보겠습니다. 자, 현재 거리 측정하니까 837km 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앞전에 5,000리의 거리에 반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러면 현재 교토가 일본의 수도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럼 다시 경복궁에서 이제 도쿄까지를 이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교토가 예전에 세종시대에 수도가 예측해 볼 수 있는 지역인데 여기다 보면 1152 정도밖에 나오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1152km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실록의 거리를 다시 이제 5,000리로 측정하는 거리를 한번 봅시다. 여기는 1963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1963인데 여기서 보면 1152라고 하니까 상당히 많이 짧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거의 700km 정도가 짧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거리를 봤을 때 조선왕조 실록의 기록으로 이 경복궁이 현재 이 한반도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제가 이 난징시에서 한번 거리를 한번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난징시가 조선의 수도였고 이 당시에 세종이 여기에 있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 난징시에서 우리가 현재 일본의 수도로 가는 교토시를 한번 측정을 해 보도록 하죠. 그러면 현재 1618 거리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앞전에는 5,000리가 1963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못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다 보면은 그 200에서 300km가 정도 이제 킬로미터가 빠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현재 1618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자, 그러면 난징시에서 다시 이번에는 일본의 수도가 도쿄라고 적혀있는 부분까지 한번 측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964km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1964km 나오죠. 1964라고 나옵니다. 자, 여기 보면 1963km 나오죠. 정확하죠. 자, 이 킬로미터가 조선 왕조 이제 기록에 이렇게 마일이라고 적혀 있더라도 이 실록의 기록에 마일리 측정은 5,000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제 마일리가 되기 위해서는 기록이 어떻게 적혀 있어야 될까요? 자, 만만이라고 적혀 있어야죠. 자, 이렇게 만만이라고 적혀 있어야 자, 이것이 바로 자, 1마일리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록에는 마일리라고 적혀 있기 때문에 이게 5,000리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여러분들 이 측정 기록을 잘 아셔야 됩니다. 조선 왕조 기록에는 마일리가 5,000리입니다. 뭐 다른 사서의 기록은 또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각 시대마다 측정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이 점을 잘 유의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구글 어스로 자, 이렇게 거리 측정이 정확한 단위를 일치를 시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일본의 수도는 도쿄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 경복궁이 위치되어 있는 지역은 이 난징시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여기에 한반도에 있는 경복궁이 아닌 경우가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경복궁을 이제 설명을 드렸잖아요. 1865년에 고종 2년에 흥선대원군의 명으로 중건되었다. 요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때 기존에 있던 건물이 너무나 낡아가지고 사람이 살 수 없는 지경에 돼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수리한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바로 고종에 의해가 조선이 이제 한반도로 이동됐다.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제는 바로 요 난징궁, 이것이 경복궁이 되겠습니다. 자, 바로 그 이미지가 요것이 됩니다. 자, 제가 영어문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드렸잖아요. 영어문은 두 가지의 그런 문이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보통 아는 이것이 바로 한반도의 이제 영어문 이미지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조선의 영어문으로 등갑된 경우죠. 실제 영어문을 이제 조사해 보면 자, 요 이미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아국돈이라는 청나라 사신이 이 영어문을 이제 통과를 할 때 보면은 영어문을 이제 두 개를 이제 통과해 가지고 여기에 모화관에 이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여기에 있는 것이 이것이 모화관입니다. 실제 모화관에 이미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확인해 보면 현재 우리가 한반도의 모화관하고 그 형태와 모양이 완전히 다릅니다. 자, 이 그림이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왼쪽에 보시면 여기 성곽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기 보이시죠? 자, 이미지가 작은가요? 그러면 조금 더 확대해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확대해 보도록 하죠. 확대를 하면은 이제 왼쪽에 성곽이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그림 자세히 들여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성이 보이잖아요. 자, 성이 이렇게 보인다는 거는 이 성 자체가 돌출형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즉, 들어가는 입구가 돌출이 되어 있고, 앞쪽에 성곽을 이제 가로막고 있으면 여기 안쪽에 나무가 이제 자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튀어나왔다는 거죠. 자, 그러면 튀어나온 이 앞쪽에 바로 여기 영어문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 영어문도 황금색 지붕으로 되어 있는 이 두 개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난징궁을 다시 이제 돌아와 보면 위쪽은 북쪽이고 아래쪽이 이제 남쪽인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여기 남쪽에 보면 자, 성곽의 앞쪽이 이렇게 튀어나온 거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앞쪽에 앞에 그 본 사진의 내용을 보면 이쪽 왼쪽 부분이 이 안에 이제 나무가 이제 자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현재 이 부분을 이제 그려 놓은 거죠. 현재 이미지를 이제 양쪽으로 배치했는데요. 이제 한 번 더 이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저 오른쪽에 이제 이미지를 한번 확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영어문도 보이고 나무도 보이겠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저 홍무 경성 도지라는 이 황송도도 한번 확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대하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보이는 경우가 되죠. 자, 현재 여기 나무가 보이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나무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튀어나온 이 성곽이 보이지 않습니까? 자, 이것은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이 부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이 조선왕조 기록은 세종 당시에 이제 기록이 되겠습니다. 자, 이 기록을 토대해 가지고 대륙의 난징시, 즉 이 홍무 경성 도지라는 이 지도가 바로 경복궁이 되겠습니다.